핀테크 투자백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P2P 투자를 아주 매 눈으로 짚어주실 분이시죠. 주나펀드 이득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P2P라는 건 어떤 건가요? 부동산의 가장 중요하면서 특징이 될 수 있는 사실은 선뜻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PF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는 바로 추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PF 상품은요. 있느냐 없느냐가 안정성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메모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제가 먼저 하려고. 예, 서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 한 해도 하시는 일마다 모두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도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아주 대박 나는 한 해가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2020년 쥐띠 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운이 좀 좋은 게요. 여기 알토마토 대표님이 쥐띠시래요. 네. 그래서 올해 시작되자마자 진짜 하는 일들이 아주 술술 잘 풀리신다는 소문이 지금 방송국에 자자합니다. 저희가 그 기운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 기운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쥐띠기 때문에 그 기운이 2배로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진짜 대박이네요. 네. 네, 두 양쪽 대표님의 기운을 받아서 저희가 네. 2배로 또 네. 투자자 여러분들께도 네.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운 받으려면 저희가 한번 뭉쳐야 될 것 같아요. 회식 네. 어떠세요?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핀테크 진짜요? 투자 백서팀도 신년맞이로 회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운을 제가 좀 몰아와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네. 피디님 저희 회식 언제 하나요? 언제든 콜이라고 합니다. 네. 새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가슴속에 파이팅 갖고 계시고 진짜 힘차게 출발하잖아요. 네. 그리고 연초가 되면 늘 뉴스나 신문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런 설문조사 언제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결과가 어떨까요, 대표님? 제가 생각하기엔 항상 나오는 화두지만 네. 요새 많은 문제가 되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취업하는 거,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끊임없는 전쟁, 다이어트와의 전쟁, 그리고 네. 저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도 네. 역시 요게 이 돈이 나왔습니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결과가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새해 소망 1위. 내 집 마련이고요. 2위는 취직과 이직, 3위는 다이어트, 4위 자기개발, 5위 저희가 이걸 빼먹었는데 연애와 결혼입니다. 뭐 내 집 마련의 꿈이 정말 불변의 1위, 남녀노소 누구나 원하는 꿈입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올해 소망 좀 어떻게 계획을 하셨나요? 제가 소망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금연이 아무래도 올해의 저의 소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네. 어려운 그런 소망을 품으셨군요. 네네. 저희가 같이 한번 지켜볼게요, 매 눈으로.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해 소망,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2020년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알아봤더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요거, 돈. 네. 두 번째는 연애. 세 번째는 건강. 이렇게 3가지 섹션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취직과 이직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돈,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고 다이어트도 대표님 하시는 금연, 건강 쪽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새해 소망 중에 빠지지 않는 방금 말씀해 주신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망들을 항상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곧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솔직히 참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집값은 뭐 꾸준히 올랐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집은 감가상각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부동산 불패 이런 말들도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요즘 특히 또 부동산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가 집값을 좀 안정시키려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평범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이 소망을 조금 더 빨리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것을 목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현 정부에서도 2019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크게 17번의 정부 정책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기존의 집값에 대한 개념이 안정적이고 항상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궁금증, 즉 의혹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주거의 안정성으로 목표를 두고 부동산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을 그냥 수익률인 상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거와 수익률을 다 같이 생각해야 되는 투자 상품으로 봐야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거 목적과 수익률을 다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있나요, 대표님? 물론 있죠. 그래서 나오셨죠. 그럼요. 부동산 P2P 상품입니다. 네, 네. 부동산 P2P 상품입니다. 네. 부동산 P2P는요, P2P계에서는 뭐 양날의 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 연 12에서 한 16%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저 이거 그냥 앞에 1이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네. 요즘 또 이런 이유를 생각하면은 진짜 이게 실현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수치인데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 P2P 한 번씩은 다 검색도 해보시고 좀 한번 이렇게 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사실 부동산 P2P는 잡음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어떤가요, 대표님? P2P를 제가 좀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결혼할 때 전문가인 웨딩 플래너에게 결혼을 부탁하듯이 재테크에도 재테크 플래너가 있어야 된다. 그게 P2P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P2P에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금리 상품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투자의 원칙이 존재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투자에도 안정성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네. 여러 가지 원칙을 좀 지켜나간다면 분명히 투자할 만하다. 네. 수익 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선제 조건이 좀 붙네요. 원칙대로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저속한 표현일 수 있지만 아무나 결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인데. 그렇죠.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듯이 재테크도 좋은 선남과 선녀가 만났을 때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P2P 투자계 뭐 마담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저희가 편하게 믿고 의지를 해도 되는 걸까요, 대표님을? 그렇죠. 재테크 플래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표현이 너무 적겠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저희 주제는요. 부동산 P2P 투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창업자금 P2P 대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면서 시리즈로 좀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네. 오늘은 부동산으로 가나요? P2P 상품 중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P2P 상품 중에 그것을 다루려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와 가장 트렌디한 P2P 금융이 만났습니다. 투자의 여러 가지 명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 부담은 크게 되기 마련인데요.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P2P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아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부동산 P2P 투자 제대로 알고 리스크 줄이기. 소라 씨는 부동산 투자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일단 하고 싶다. 네. 부동산, 아까 제가 부동산 불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가장 안정적인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만큼 아무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목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대부분 많이 공감들 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하면 안정적이다. 네. 그런데 고액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존 관념인데 네. 지금 새로운 금융 상품인 부동산 P2P 상품은 안정적이면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그 상품입니다. 그렇네요. 네. P2P 이제는 저희가 네. 이거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다 아실 텐데요. 네. 피어 투 피어, 네. 사람 대 사람, 네. 개인 간의 거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부동산 투자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사실은
선뜻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부동산 P2P라는 건 어떤 건가요? 부동산 P2P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을 드리면요. 부동산 대출의 직거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대출이 필요하신 분과 투자하고 싶은 분을 직접 거래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자금을 이제 전달을 해준다 이런 네네. 건가요? 그래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투자하고 싶으시는 소욕, 그 욕구. 소액 투자자분들의 그렇죠, 욕구가 그렇죠. 반영됐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대출을 필요하신 분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의 직접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비용과 그리고 시간의 단축을 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예로 P2P 투자 중에 PF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부동산 P2P 첫 번째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연수익률이 8%에서 12% 사이에서 고수익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높아요, 수익률이. 네. 이 수익률만 보고도 정말 누구라도 한 번은 클릭해보고 알아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유를 봤을 때는 진짜 나오기 힘든 수익률 아닌가요? P2P 부동산 투자의 상품 같은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에서 12%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금리 시장에 다양하고 다각화된 투자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P2P 투자 상품 10,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는데 진짜 맞나요? 진짜? 네, 맞습니다. 10,000원부터 투자 가능하고 기존에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부동산 투자 그러면 너무나 고액으로 네, 억 단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서 엄두를 못 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P2P 투자는 최소 10,000원 이상은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진짜 매력적인 요소가 정말 많은데요. 네네. 이렇게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데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비결, 비밀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투자의 원칙 중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네. 하나인데 PF란 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PF란 건물이 짓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건물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다. 이미 지어지면 이제 너무 비싸죠. 굉장히 비싸죠, 건물은. 근데 공사를 할 때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순서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1층을 짓고 네. 2층을 짓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가지 그 않습니까?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확보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회수에 대한 안정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건축자금 PF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거 네네.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네. 꼭 먹고 알 먹고 네. 근데 누구에게나 다 좋은 그런 투자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럴까 과연 이런 의심이 들 것 같아요. 네네. 조금 네. 수익률이 높고 또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안정성 면에서는 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부동산 P2P 하면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어 왔으니까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네. 부동산 P2P 투자 안정성은 어떤가요? P2P 부동산 대출 상품의 가장 중요한 거는 환급성의 시점이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주의 개인 신용보다는 물건이 완성되고 나서 그 물건을 활용을 해서 네. 돈을 벌 수 있는 가치, 즉 부동산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물이 완성이 되고 나서 담보라는 물건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그 담보물을 평가해서 담보 대출로 저희가 투자한 P2P 상품을 상환해주는 구도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럼 대출을 해주고 또 이자를 얻는 그런 수익 구조인데요. 네. 그렇다면 아무 건축주에게나 대출을 해주지는 않겠죠. 네. 이것도 적당한 기준이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많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환금성. 투자하신 금액의 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가라는 네.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적인 관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입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동산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춰야 하고 부동산의 입지에 대한 평가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것은 환금성. 투자갑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관련된 자료들은 세부적으로 또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환금성이 가장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어주셨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부동산 P2P 투자가 정말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을 좀 높게 낼 수 있는 편인지 혹시 예로 들어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쉽게 부동산 실제 투자하신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하신 분이 올해 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P2P 수익으로 80만 원 정도의 의류 건조기를 구입하는 목표를 갖고 P2P를 투자하신 상품입니다. 목표가 굉장히 근데 구체적이고 예. 되게 공감이 가요. 그렇죠.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살림을 하나씩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실사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금이 500만 원, 5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A와 B 상품의 두 개의 상품에 투자를 하셨을 때 네. 연 수익률로 하나는 15%, 하나는 16%, 기간은 8개월, 9개월 투자하셨을 때 투자 9개월이 지나가면 총 78만 원의 수익금이 생깁니다. 우와. 그래서 총 1,000만 원을 9개월간 투자하고 났을 때 목표하신 의류 건조기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잖아요. 네네. 500만 원, 5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네. 9개월이면 1년도 채 안 되는 네. 기간 안에 네, 80만 원 가까이 지금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한 수익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그렇죠. 실사례로 신혼살림이 하나 해결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목표 달성의 네. 뿌듯함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왜 공감이 가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부동산 투자해서 뭐 어떤 수익을 내야지 하는 게 진짜 먼 이야기 막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이거는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랑은 관련이 조금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소박하게 하나씩 목표를 갖고 정말 내 능력 안에서 조금씩 투자해 보는 거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아무래도, 되게 예. 솔깃해지네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부동산적 관점, 즉 황금성에 대한 시점이 모호했다. 네, 그리고 장기화됐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서 그 기간 안에 예측할 수 있는 황금성이 정해졌다는 게 P2P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좀 쉽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더 와닿았는데요.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뭔가요, 대표님? P2P 투자의 세 번째 특징은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P2P 상품은 크게 5가지 분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후순위 담보대출. 두 번째, 부동산 PF 상품. 네. 세 번째, 부동산 MPL 상품. 네 번째, 부동산 분양대금 ABL 상품. 그리고 다섯 번째, 공사대금 ABL 상품이고요. 지금은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지금 네네.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후순위 담보대출은 기존의 다른 상품보다는 안정성이 참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근위 대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단 선순위 대출 후에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출을 나가는 상품이다 보니 이 후순위 담보대출은 안정성이 높지만 네. 금리가 좀 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금리 대출이라고 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다만 이 상품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이다 보니 담보대출 상품의 가치가 하락이 되면 이 후순위 담보대출에 회수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점을 명심하고 네.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부실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 부실률이 높다 이렇게 지적한 기사들도 보기는 했거든요. 네. 지금 후순위 담보대출건과는 다른 건가요, 대표님? 후순위 PF 상품의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네. PF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부동산 PF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네. 부동산 PF 상품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상품이 PF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PF 상품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 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그것에 대해서 완성이 됐을 때 투자하신 돈을 회수해 주는 상품일 것 같습니다. 네. 즉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준공, 즉 사용 승인이 나고 나서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투자하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P2P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F에도 담보가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PF에도 담보가 있습니다. 그 PF에도 세부적으로 PF 상품을 나누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순위 PF 상품과 후순위 PF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경우가 선순위 PF 상품인데 위험 요소가 될 수는 후순위 PF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선순위 PF를 진행했던 분들이 이 담보 가치 내에, 즉 다시 말해서 준공 이후에 대출로 회수할 수 있는 퍼센트 내에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후순위 PF 같은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 담보 대출로도 원금 투자하시는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순위 PF로 들어가셨던 PTP 상품은 원금 회수가 안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그 2순위 설정에 대해서 해지라는 해지권 동의서를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해지 동의권이요? 예, 해지 동의권이라고 해요. 그거는 어떤 용어인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해지, 설정됐던 권한을 없애는데 동의를 해줘야만 이 해지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담보대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선순위 은행에서 토지담보대출로 5억 원을 받으시고 2순위 P2P 업체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총 6억 원이죠. 네. 6억 원을 준공 이후에 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대출이 6억 원 한도라고 평가를 해서 선순위 은행에서, 그리고 선순위 P2P 업체가 나왔는데, 후순위 P2P 업체가 1억 원을 추가로 더 나간 겁니다. 네. 그러면 총 7억 원이 되겠죠. 네. 근데 준공 이후에 담보대출로 전환해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6억. 그럼 나머지 1억을 회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네. 그래서 그 투자금을 회수를 못한다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저당권 해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준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물건이 담보대출로 전환도 안 되고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 저 좀 표정이 네네네. 심각해져서 너무 몰입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예상했던 금액보다 가치가 좀 낮게 평가가 된다면 네네. 1순위와 2순위까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렇죠. 3순위였던 그 후순위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를 못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지 동의권이라는 것에 동의를 안 해준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근데 이거를 상환일까지 알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한 자금 관리의 객관성, 적정한 자금이 적정한 곳에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는 현장들은 선순위 PF가 가장 우선시 되어 진행되고 있고요. 네. 현장에서는 후순위 PF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현장들이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PF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는 신탁사로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신탁사의 역할은 뭔가요? 방금 말씀드린 신탁사는 제3자의 객관적인 기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자금의 흐름의 투명성을 지휘할 수 있는 투명성 제고, 그리고 담보물이 형성될 수 있는 이 담보물의 권리 침해라고 표현하는데요. 권리 침해라는 게 압류, 가압류, 그 밖의 권한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안정적으로 방어막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신탁사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와 대출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금이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써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기관이 있으면 확실히 좋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더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바로 메모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P2P 상품 중에서 PF 상품은요. 신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안정성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소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다음 종류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상품은 부동산 NPL 상품이라고 합니다. NPL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Non Performance Loan이라고 해서 부실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잘 납부하시는 걸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정상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가 석 달 이상 연체가 되시는 거를 고정 이하의 여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정 이하의 여신 상품을
3개월 차 이상부터 4개월 차 이상 되는 연체 상품을 이제 부실채권, 즉 NPL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NPL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취급하는 상품이고요. 이 상품의 특징은 첫 번째 경매를 통해서 경매에 낙찰되는 금액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또 NPL 회사, 즉 다시 말씀드렸던 AMC 회사가 채권을 매입해 왔을 때 네. 그것에 관련돼서 대출해주는 펀드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PL이라는 단어를 듣고 좀 반가우신 분들도 계실 것 네네, 같아요. 네네. 익숙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네. 워낙 친숙하고 또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을 또 전문적으로 교육해주는 기관도 있잖아요. 네, 저희 준화펀드에서도 이 NPL 관련된 교육 및 부동산 상품에 대한 소액 투자로 살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준화펀드에서 무료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제는 2천만 원으로 P2P 투자 따라하기. 장소는요, 서울시 강남구 테일한로에 위치한 준화펀드의 사무실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딱 20명만 선착순으로 무료 강의 들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알짜배기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전화 예약하시고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아주 큰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동산 P2P 좀 낯선 단어인데요. 금융 파트 중에 좀 낯선 단어실 때 ABL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ABL이란 Asset Backed Loan이라고 해서 자산 유동화 대출이라고 합니다. 좀 네. 낯선 단어실에서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먼저 이제 분양대금 ABL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을 다 완성된 현장에 준공이 끝나고 입주가 되면 잔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미래에 들어올 잔금에 대한 채권을 담보물로 형성을 해서 그 중간에 그 담보물로 대출 주는 상품. 언젠가는 준공이 끝나고 나서 잔금이 들어올 것이니 네. 앞전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상품이 분양대금 ABL 상품이고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좀 공사대금 ABL. 이거는 이제 공사를 하는 시공사, 건축을 하는 시공사의 관점인데 공사를 하는 현장이 여러 곳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 있는 공사대금을 자금의 원활하게 흐름을 갖기 위해서 이 채권을 공사를 완성하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받을 수 있는 채권의 권한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나가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분양대금은 분양금, 그렇죠. 공사대금은 공사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게 수익이 어떤 편인가요? P2P 중에서, 부동산 P2P 중에서? 이 두 상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담보물이 없다 보니 고수익의 상품이지만 반면에 몇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네, 역시 하이 예. 리스크 하이 리턴이 네. 진짜 쭉 이어지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대금 ABL 상품 경우에는 분양을 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근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하다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생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채권이 소멸되고 없어지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 공사대금 ABL 같은 경우는 공사를 여러 현장을 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돌발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천재지변, 또 인재사고, 네. 그 밖의 이유들, 이런 현장들의 사고들의 현상 때문에 원활하게 자금 흐름이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경우가 그렇죠. 분명히 생기죠. 예, 이런 고위험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율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를 하려면 더 네. 꼼꼼하게 네.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테크 플래너인 전문가들에게 의탁하셔서 검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품이야말로 네. 정말로 대표님의 역할이 크네요. 네, 대표님 어깨가 무거우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만 수익률은 높다. 나는 이쪽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네. P2P 업체를 좀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P2P는 웨딩 플래너처럼 재테크 플래너라고 하는 것처럼 네. 선정하는 P2P 업체가 과연 얼마나 핵심 역량을 갖추고 또 책임감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정의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건 평생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P2P 업체를 선정할 때는 진짜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P2P 투자의 특징들 살펴봤고요. 앞으로는 투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투자는 곧 자금, 돈이기 때문에 자금의 객관성을 추구하라고 명명해 있습니다. 즉,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또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홈쇼핑에 있을 때 본인 명의의 가상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서 물건을 수령하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수령하였음 확인했을 때 물건을 공급했던 업체들에게 자금이 들어간 것처럼 제3자 예치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 명의의 가상 계좌에 예치금을 예치해서 이 예치금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상품에 투자가 되게끔 객관적으로 안정성으로 현금 확보를 해라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법 규정안이 나왔냐면 과거 몇 년 전의 사례에 의하면 투자금과 회사의 운영자금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의 예치금을 저같이 대표이사가 횡령을 한다거나 다른 데 이용을 한다거나 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자 예치금 제도를 갖추고 있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동안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그 부동산 P2P의 폐해 같은 맞습니다. 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럼 예치금 시스템이 아예 법규화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예치금은 P2P 회사에서 손을 댈 수 없게끔 제3자의 관리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전거래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물건 살 때도 아까 홈쇼핑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이 계좌에 돈을 보내놓고 받고 나면 이제 서로 전달이 되는 것처럼 투자는 또 금액이 클 수도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진작 없었을까요, 정말? 이 시스템 덕분이라도 조금 마음을 놓고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유의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P2P 업체에서 두 번째 투자 유의사항 중에 무엇이 있냐면 정밀한 심사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PF 대출 같은 경우는 시행사와 시공사, 시행사 즉 건축주와 그리고 공사는 건설사가 있는데 시행사와 시공사에 얼마나 많은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느냐. 네. 그리고 시행사의 경우 건축주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라는 거 있고 그것에 대한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공사일 경우는 건물을 만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시공들에 대한 능력들이 얼마나 검증되어 있는지 이미 지은 건물들이 어떤지를 그렇죠. 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 건물들이 문제가 없는지 지었는데 혹시라도 비가 된다거나 부실 공사가 되지 그렇죠. 않았는지 그런 현장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끔 또 그거를 공시하게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알아보고 평가를 하는 거를 누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죠. 물론이죠. 그거는 재테크 플래너 P2P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진짜 부동산 P2P를 하다 보니까 네. P2P 업체의 중요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네. 이 P2P 업체 선정의 중요성이 회사의 뭐라고 해야 되지? 투명성, 안정성, 회사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P2P 업체의 투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여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P2P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2P 업체에서 제공하는 공시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과연 이 심사가 객관성과 그리고 정보의 제공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리고 투자 상품에 대한 연체가 있는지, 투자 자금을 얼마나 잘 회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시하게끔 금융감독원 P2P 가이드라인에 공시가 돼 있고요. 업체는 반드시 공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려면 네네. 이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투자하려는 상품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그 플래너의 역량도 당연히 살펴봐야죠. 그렇죠.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세미나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도 뵐 수 있나요, 가면? 저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무료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2천만 원으로 P2P 투자 따라하기입니다. 장소는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주나펀드에서 열리고요. 딱 20명에게만 선착순으로 공개되는 강의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3330번 미리 전화 주시고 예약을 하신 다음에 방문을 하시면 전문가 강의 받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핀테크 생활백서에서는 부동산 P2P 투자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더 있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검색창에도 주나펀드 치시면 바로 들어가서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받고 있고요. 또 전화 상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022128-333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